오늘은 T4 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어제 우리가 팁3에서 뭐를 했냐면 팁3에서 우리가 하중, 즉 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중을 여러분들한테 분류를 했었죠. 전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중을 분류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중을 분류했더니 첫 번째가 우리가 정하중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하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동하중.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하중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하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정하중에는 우리가 수직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수직하중.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선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법선하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하중이 있었습니까? 정하중에 전단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단하중. 그죠? 전단하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직하중에는 우리가 또 어떤 하중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인장하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전 시간에 인장하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축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축하중.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하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동하중에는 첫 번째 우리가 반복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반복하중. 자, 요걸 우리가 또 일명 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편진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편진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하중이 있다 그랬어요? 교본하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교본하중. 요걸 우리 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양진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양진하중. 자, 여기 지금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하중이 있었다? 이동하중이 있었습니다. 이동하중. 그죠? 이동하중이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무슨 하중이 있었어요? 충격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충격하중.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피로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팁3 하중을 분류를 할 때 크게 정하중, 동하중으로 나누는데 저희는 우리가 재래옥화이나 우리가 기계나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하중은 거의 우리가 정하중을 사용을 한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하중이라는 게 바로 뭐냐? 자, 정하중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정하중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 크기와 방향이 이거는 정하중이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정한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크기하고 방향이 일정한 하중이다. 그런 반면에 동하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의를 했었습니까? 요거는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이거는 정하중은 일정한 하중이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하는 하중이다. 이거죠. 변화하는 하중이다. 변화하는 하중.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동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동하중. 자, 그럼 우리가 정하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쓰는 파트가 수직하중, 그죠? 전단하중. 이 수직하중에서도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을 가장 많이 쓰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수직하중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수직하중은 임의의 단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작용하는 하중이죠. 그 임이라는데 이렇게 임의 단면에 대해서 항상 걔는 하중은 어떻게 작용한다? 직각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수직하중에는 인장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하중. 자, 인장하중은 우리가 어떤 게 인장하중이었습니까?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땡기는 하중이죠. 땡기는 하중. 이런 하중을 우리는 인장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장하중으로 땡기게 되면 일직선상에 일직선상 쭉 우리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방향. 또 길이방향이다. 종방향이다. 세로방향이다. 즉 우리가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에서는 자, 압축은 또 이렇게 가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축에서만 한 축에서만 우리가 하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축방향이다, 길이방향이다, 종방향이다, 세로방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럼 또 우리가 전 시간에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 했죠. 자, 동화 중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반복하중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복하중.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반복하중이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반복하중은. 여러분들한테 크기만 변하고, 크기는 변하고, 자, 요거는 크기는 변화하고, 방향은 일정하다, 이거. 방향은 일정하다. 일정한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크기는, 자, 30kg에서 20kg, 20kg에서 10kg,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크기는 변화를 하죠. 거꾸로, 10kg에서 20kg, 20kg에서 30kg, 이렇게 크기는 변화를 합니다. 근데, 방향은 일정해요. 방향은 일정하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한번 보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여기가 제로다. 그럼 어떻게 해? 크기는 변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변해요. 근데 방향은 한 방향이야. 저런 것들을 우리는 뭐다? 반복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하중. 방향은 일정해. 크기는 변화가 돼도 이런 하중을 우리는 반복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하중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교본하중이 있습니다. 교본하중. 자, 교본하중은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했어요? 양진하중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양진하중. 자, 이거는 뭐예요? 크기와 방향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하중. 변화하는 하중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교본하중이다, 양진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여기 제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인장 압축을 넘나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하고 방향이 다 변하는 거예요. 얘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장 압축을 왔다 갔다 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교본하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양진하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화 중에서 세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동화 중에서 세 번째가 이동하중이다 이거예요. 이동하중. 이 하중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서 받는 하중이다 이거예요. 움직이면서. 자,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 차 같은 게 계속 앞으로 나가죠. 나가면서 받는 하중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이동하중입니다. 이동하중.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하중이 있었어요? 충격하중이 있었습니다. 충격하중.
임팩트 로드라고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재료를 우리가 갖다 놓고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타격하는 이런 하중을 우리는 충격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이게 피로 하중입니다. 피로 하중.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하중이죠. 아주 무서운 하중이 바로 이 피로 하중입니다. 피로 하중. 자, 이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날개. 그럼 이 날개에 아주 그냥 미세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의 결함이 생겼다. 디펙이라는 그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 얘가 금방 이게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결함이 날개에 발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얘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압력을 받고 뭐하고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미세 결함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게 되면 나중에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날개가 파괴가 됩니다. 파괴. 저게 바로 피로 파괴입니다. 피로 파괴. 그러면서 나중에 날개가 어떻게 돼요? 요게 절단이 되면서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됩니까? 추락을 해서 크게 큰 사고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하중, 즉 피로파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하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전 시간에 하중을 분류를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하중은 이런 하중들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 자, 요 응력을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료욕학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재료욕학의 정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탄성한도 이내에서, 그죠? 탄성한도 이내에서 한도에서 어떻게 돼요? 하중.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력을 가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반응을 찾아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재료욕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응력입니다. 스트레스 응력이 바로 하중을 가게 되면 응력하고 또 하나가 뭐였었어요?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변이, 그 다음에 변형률, 스트레인, 얘의 반응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다? 재료욕학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응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번째 이 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 자, 응력을 또 보게 되면 응력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응력이 있습니다. 자, 응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인장응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장응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압축응력이 있습니다. 압축응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단응력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응력도 가만히 보니까 하중과 비슷하다. 그죠? 하중과 비슷한 것 같다, 하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중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정하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하중. 정하중에, 요 하중이 정하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직하중. 그 다음에 전단하중.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수직하중에 무슨 하중이 있었어요? 인장하중이 있었잖아요. 인장하중. 그 다음에 압축하중이 있었어요. 근데 응력도 보니까 정하중에 수직하중하고 전단하중, 인장하중하고 압축하중이 여기에 같이 지금 있죠. 정하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중을 할 때 우리는 무슨 하중만 한다 그랬어요? 정하중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즉 인장응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인장하중이 가할 때 인장응력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인장응력. 응력이 발생을 한다. 인장하중이 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응력을 쭉 압축하고 인장응력은 우리가 요거는 기호 표시를 시그마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시그마 기호 표시를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로 표시를 하고 전단응력은 타워로 표시를 합니다.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별.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응력하면 이게 지금 인장응력인지 압축응력인지 전단응력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기호 표시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호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하중이다 그러면 시그마 T로 표시합니다. 인장하중은. 왜? 텐사이라는 게 바로 뭐냐? 텐사이 로드다 이거예요. 텐사이 로드. 텐사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인장입니다. 인장. 그래서 우리가 텐사이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압축응력은 시그마 C로 표시합니다. 시그마 C. C가 컴프리시블입니다. 컴프리시블. 자, 이게 뭡니까? 압축이죠, 압축. 그래서 우리가 앞자 따서 시그마 C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응력은 우리가 인장하중이 가할 때는 우리가 인장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압축하중이 가할 때는 우리가 압축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단하중이 가할 때는 전단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응력이라는 게 뭐냐? 이 응력이라는 게 응력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무슨 하중이 가하고 있죠? 인장하중이 가하고 있죠? 인장. 이렇게 PT라는 게 이렇게 인장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장하중이 작용을 하면 양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 재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생깁니다. 언제 변형이 생겨? 탄성 한도를 지나게 되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변형이 생겨요? 길이가 길어지면서 폭은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런 형태가 나는데 응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요 재료 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면적. 요 면적 요걸 A라고 그러죠. A. 자, A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얘가 이 재료 내부에서 얘가 이쪽으로 하중을 주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 얘가 이쪽으로
땡기게 되면 반대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의 힘이. 왜요? 안 딸려가려고 그러니까. 얘는 이쪽 땡기려고 그러면 그 재료는 안 딸려가려고 반대의 힘이 생긴답니다. 반대의 힘.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땡기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반대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력이라는 말도 쓰죠. 내력. 내부의 힘이다. 이 내력이라는 말도 쓰죠. 내부의 힘이다.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반력이다. 반력. 반대의 힘이다 해서 반력이라는 말도 쓰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응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응력은 즉 단위 면적당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작용하는 힘. 작용하는 힘이에요. 작용하는 힘.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면적 내에 요 면적을 우리가 작용하는 힘으로 땡긴 요 값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이 A가 3cm 제곱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이 메타 제곱을 하죠. 3m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하는 하중이 만약에 150N으로 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응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m 제곱에, 그죠? 면적.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이 150N이다. 이렇게 작용했다. 그럼 얼마요? 50N의 메타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저게 바로 뭐야? 응력이에요, 응력. 그런데 여기서 면적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입방, 요 가로 세로 1cm에 작용하는 응력이에요. 1cm 요 면적 1cm에 작용하는 힘으로 나눠준 값을 바로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요거 면적 1cm 즉 1cm 제곱 1m 제곱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N/m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에 다닙니까? N/m 제곱은 바로 응력에 다닙니다. 그러면 응력에서 N/m 제곱을 우리는 뭘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로 얘기했습니다. 파스칼. 그죠? 파스칼.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50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50파스칼. 요걸 우리는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게 여기서 인장하중을 가했으니까 얘 응력은 무슨 응력이 되는 거예요? 인장응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장응력이다. 인장응력이다. 자, 인장응력.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수치 계산이 지금 분명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 했죠. 응력은 단위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이 당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썼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C분의 A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저런 거. 여러분들. A를 C로 나눈 값?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물리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리량.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표시를 하면.
물리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A와 C의 비, 그죠? A와 C의 비. 자, 이렇게 되니까 A와 C의 비하니까 A는 어디로? 분자죠. 분자. A와 C의 비. 또 C에 대한 A의 비. 자, C에 대한 하니까 얘는 C가 뭐예요? 분모예요. 분모. 그죠? 분모.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C당 A. C가 분모. A는 분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사실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C분의 A 이런 것은 우리가 물리량으로 표시할 때는 A와 C의 B 이렇게 읽고 C에 대한 A의 B C당 A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력 같은 것도 단위 면적 당 작용하는 심 하니까 당 하니까 단위 면적 당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분모.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심 P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같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리에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헷갈리지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응력의 단위를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또 드려보겠습니다. 응력의 단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응력의 단위. 자, 응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심. 이거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뉴턴이다. 여기는 메타 제곱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스칼. 네. 파스칼. 그럼 파스칼은 뉴턴 파 메타 제곱이니까 요거를 미리로 한번 고쳐보자고요. 그럼 뉴턴의 미리가 1메타는 1000미리니까 1000에 미리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쓰면 뉴턴의 10의 6승 미리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1메가파스칼이라는 거는 메가는 뭐예요?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밑에 있는 분모가 올라가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에 그죠? 그 다음에 메가니까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뉴턴 파 미리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뉴턴 파 미리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1메가 파스칼은 바로 뭐예요? 1뉴턴의 퍼 미리의 제곱. 요거를 1메가 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의 단위는 그래서 뉴턴 파 메타의 제곱, 즉 파스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메가로 표시할 때는 1뉴턴 파 미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응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 응력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라. 손. 어우, 이거다. 전.
가! 아니.